예, 앞선 보도를 보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왜 이런 기획 보도를 준비했는지 쉽게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정치인이 있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저희 기자가 설명했습니다만 내국세 20.79%는 무조건 교육 예산으로 떼어가게 지금 돼 있는데 이게 그런데 초중고를 위해서만 쓸 수 있고 대학 교육에는 쓸 수 없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구본법에 의해서 요거는 초중고만 20.79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액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학령 인구가 2000년도에서부터 보면 한 830만 명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한 500만 명대까지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세금은 11조 원 정도에서 80만 2조 원까지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세수가 늘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액수가 초중고생은 1인당 1,528만 원인데 대학생은 4,385만 원 맞습니까? 물론 뭐 초중고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좀 지원 액수가 많을 수는 있습니다만 4,385만 원이 아니고 438만 원이겠죠. 예. 438만 원이면 물론 대학생은 의무 교육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초중고생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옛날에 경제 규모가 또 적었는데 학생 수는 늘어나니까 초중고 교육은 의무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20.79로 내국세에 20.79로 묶었었는데 지금 인구 변화가 왔고 또 경제 규모가 우리가 세계 10위권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초중고 학교 학생은 OECD 평균 대비 저희가 30%가 130% 정도 과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66%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OECD 대비 저희가 66%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해가지고 일단 평생 고등교육 회계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작년도에 교육세 중에서 약 1조 5천억 정도를 지방대학에 쓸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별 회계를 만들어가지고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지금 대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바꾸어서 대학에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한정된 국가의 재원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연간 교부금이 80조 원인데 대학에 쓸 수 있는 돈이 1조 5천억 원이면 너무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기존에 있는 거하고 합해서 약 9조 조금 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갈 수 있는 더 추가되는 것이 1조 5천억 원이면 이것도 좀 부족하다고 보시죠? 그렇습니다. 이번에서야 1조 5천억 정도를 추가해서 대학에 더 쓸 수 있도록 해놨는데 원래 3조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초중고에 이 뭐 동생 밥그릇 뺏어서 형님 밥그릇 채워주느냐 이러면서 반대를 하면서 국가의 다른 일반 회계에서 이 돈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국가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신앵커님 말씀 주셨지만 이 초중고만 쓰라고 그랬는데 못 쓰는 돈이 쌓여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22조 원 정도 쌓여져 있고요. 올해는 26조 원 정도가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이 돈들을 다시 좀 더 법을 바꾸고 해서 우리 대학이라든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뭐 대학 교육의 질이 높아야지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 대학들도 무작정 지원하기는 어렵다. 좀 옥석을 가려서 지원할 때가 됐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가 두 가지 이 개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교육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30개 대학을 좀 선별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지방대학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시도지사가 제일 잘할 거예요. 그래서 라이징 사업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 1조 5천억 들어가 있는 이 돈들을 시도지사가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유화단지가 있다든지 자동차 단지가 있다 하면 그러한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별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한테 넘겨주는 거로 그래서 올해 시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하실 때 교육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좀 더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개혁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의원님 생각? 정확한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돈이 기금으로 쌓여있는 돈이 올해면
26조 정도가 26조 되거든요. 원이니까요. 예. 이러한 돈이 우리 교육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대학에도 써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표를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보니 뭐 동생 밥그릇을 형님 밥그릇으로 뺏어간다 이게 아닙니다. 남는 돈을 골고루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세제적인 개편이 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쭉 좀 다뤄볼 텐데 이 문제는 사실 저출산 문제와도 좀 관련이 있고요. 또 지방 소멸 문제와도 아주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방을 살린다는 측면에 어떤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 골고루 예. 초중 고등학교에만 집중적으로 쓰지 아니하고요. 예.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부터 이 대학 교육까지 골고루 그 지역에 맞는 또 미래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에 힘을 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도 교육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지방 소멸이 또 심각하잖아요. 예. 이런 모든 문제가 바로 이 교육의 문제하고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 세금의 20.79%가 이미 교육교부금으로 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교육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배분만 하면 훨씬 더 양질의 교육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